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교류 분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상담의 목적과 목표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류 분석의 그 상담의 목적과 목표는 이 자율성을 성취하고 또 자아 사이에 혼합과 배타가 없이 필요에 따라서 이 모든 자아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 특히 어덜트 자아, 어른 자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적절하게 결정된 이 생활 자세와 생활 각본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서 자기 긍정과 타인 긍정의 생활 자세와 어떤 생산적인 새로운 생활 각본을 형성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교류 분석적 상담의 목적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각성입니다. 이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양식으로 성인자가 독립적으로 보고 듣고 접촉하고 맛보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죠. 그리고 자발성은 자신의 감정을 선택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어, 게임으로부터 해방되어 어릴 때 배운 감정에 집착하는 이런 강박관념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합니다. 게임은 서로 상대방을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이제 게임이죠. 그래서 게임의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친밀성은 순수한 어떤 직관적 지각을 지니고 here and now, 지금 여기 지금에 살고 있는 그 오염되지 않는 어린이 자아의 그 자유, 숨김없이 남과 사랑을 나누고 친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수용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류 분석의 상당의 목표는 그 첫 번째 혼합 없이 그 어른 자아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배타 없이 상황에 따라서 PCA가 적절히 왔다 갔다 왕복을 하면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지령 뭐뭐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죠. 희색 경품권, 나쁜 감정, 또 만성 부정 감정을 각성시켜서 게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 초기 결단 및 이에 근거한 생활 각본을 새로운 결단에 근거해서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의 생활 각본으로 바꾸는 것이죠. I am okay, you are okay로 바꾸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활 각본을 구성하는 기본적 생활 자세는 이 해리스에 따르면 인생 초기에 이루어진 결단, 이것이 이제 생활 각본이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결단으로 자기와 타인에 대해 어떤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가치가 특정 자세로 형성되면서 인생 간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삶의 자세라고 합니다. 자, 이 교류 분석조 상담에서 개인의 생활 각본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인 기본적인 생활 자세를 우리가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 I am okay, you are okay, 자타 긍정을 얘기해죠. I am okay, you are not okay. 자타 긍정, 자기 긍정, 그 다음에 타인 부정.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이건 자타 부정을 의미하고 I am okay, you are not okay. 자기 긍정, 타인 부정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지령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일과 인정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규정하고 이런 비언어적 간접적 메시지가 더 많은데 이러한 교류 분석은 이런 부적절한 금지령 인식으로 문제 사항을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금지령은 이제 뭐뭐 하지 마라, 되지 마라,
뭐 가까이 하지 마라, 중요하게 되지 마라, 아이가 되지 마라, 성장하지 마라, 성공하지 마라, 내가 되지 마라, 건강하지 마라, 소속되지 마라. 우리는 이런 금지령을 굉장히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뭐뭐 하지 마라, 그죠? 뭐뭐 해라는 소리는 별로 안 하고 뭐뭐 하지 말라는 것만 계속 들어왔죠. 사실은 이런 금지령은 그 어떤 자녀의 초기 결정을 이렇게 부정적인 초기 결정을 만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하지 마라는 위험사항에 직면 행동 못하게 한다. 자녀의 초기 결정은 미결정, 뭐 불확신, 독립과 성장을 포기할 수도 있고, 뭐 되지 마라. 태어나서 부모가 고생한다는 그런 치명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기, 뭐 존재를 포기하기. 또 가까이 하지 마라. 부모의 신체 접촉 거부나 사망, 이혼 이런 것이 이제는 되고, 뭐 초기 결정은 이별의 불안, 친밀 관계 포기, 거리두기. 중요하게 되지 마라. 무시당하며 자란 거죠. 자기 부정, 자아 실현 포기. 또 뭐뭐 아이가 되지 마라. 장남 자녀가 책임감으로 욕구를 억제하고 부정하는 건데, 이것은 이전 어른 강요, 뭐 어린이 억제, 뭐 돌봄 책임에 관련이 있습니다. 또 뭐 성장하지 마라. 어떤 막내의 독립과 성장을 맞는 메시지죠. 피터팬 컴플렉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성공하지 마라. 비판과 꾸지람 때문에 실패의 두려움을 얻게 되죠. 실패 각본을 만들게 되고, 내가 되지 마라. 반대 성역할과 행동의 부추김, 반대 성행동을 하게 되고, 건강하지 마라. 아프거나 비정상 행동을 인정받는 건데, 꾀병, 뭐 우울 행동으로 관심 끌기, 이렇게 초기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속되지 마라. 무소속, 집에서만 편안하게 되는 초기 결정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금지령은 자녀의 초기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생활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타 긍정의 I am okay, you are okay. 그 다음에 자타 부정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자타 부정, 자기 부정, 타인 긍정 I am not okay, you are okay. 자기 긍정, 타인 부정 I am okay, you are not okay인데, 요 세 가지 네 가지 생활 자세에서 가장 긍정적 좋은 거는 인간과는 I am okay, you are okay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자타 인생 각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생활 자세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자타 긍정이죠. 남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며 명랑하고 개방적이며 자신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자신감을 갖고 타인의 좋은 면을 인정하고 상대로부터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해 순수한 배려를 하는 이상적인 인생 태도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자타 부정입니다. 자, 인생은 무가치한 것이며 좋은 일이 아니라고 느끼는 절망적이고 허무적인 인생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타인이 주려고 하는 애정이나 관심을 거부하며 자신의 껍질 속에 들어가 타인과 교류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자기 긍정, 타인 부정입니다. 타인을 경시하면서 자신을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배적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 취하는 인생 태도입니다. 자기의 성미가 맞지 않은 것을 배려하려 하고 배제하려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성미에 맞지 않은 것을 좀 배제하고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외면하는 그런 냉정한 데가 있다는 것이죠. 타인을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조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은 낙심하며 생기가 없고 쉽게 우울해하는 인생 태도죠. 자기 비하나 열등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오케이라고 인정해 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며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고 우울해합니다. 자, 인생 각본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그 인생 각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초기에 결정한 인생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의 교육이나 아동 자신이 내린 초기 결정, 또 초기 결정을 지속시키기 위한 게임, 또 결정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라켓, 불쾌한 감정이죠. 이런 게임이 지속되면은 라켓이 형성이 되는데, 이 라켓은 어떤 그러한 불쾌한 감정이죠. 극본이 어떻게 전개되고 끝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기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교류 분석적 상담의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는 계약 단계, 그리고 2단계는 구조 분석하고 그 다음에 교류 분석하고 게임 분석하고 각본 분석해서 재결단을 내린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한번 이 구조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아 분석을 시작해서. 자, 1단계 계약입니다. 라포 형성하고 상담 목표를 설정하고 상담 구조화를 하고 상담 계약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2단계 이제 구조 분석인데, 현재 자신의 자아 상태가 균형 있게 기능하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 이루어진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대화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면의 다른 자아 상태 사이의 의사소통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 남자 정말 잘생겼다, 말도 잘하고, 그러면 성인자죠. 그런데 좀 너무 좀 건방진 거가 아니야? 이렇게 비판적 부모자가 이제 나오고, 내가 듣기론 참 세련되고 괜찮은 사람이라던데, 이제 양육적 부모가 나오고, 그나저나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사람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이제 자유 아동이죠. 어머, 이제 그만 쳐다보고 일에 집중해야지. 부장님이 뭐라고 한 말씀 하시겠네. 이거는 이제 수능적 아동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에 있는 다른 자아 상태와 연활하게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자아 상태의 편제가 있는데, 이 자아 상태의 편제는 조력 방식 결정과 상담 전략 강구에 유용한 자료인데, 특정 자아 기능에 편중돼서 균형이 깨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격의 왜곡, 초래, 스트레스 수준 증가, 신경증이나 정신 신체 장애를 유발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피비대형, 어버이 자아의 비대형이 되면 양심 과잉, 뭐 강박 특성, 우울, 위궤양, 편두통 이런 것이 나오고, A 비대형은 자아의 비대형은 이제 지적 편중, 좀 감성이 부족하고 사이에 적응하나 감정 억압으로 마음은 균형을 상실한다라는 것이고, 이제 어린이자의 이제 C 비대형은 유치하고 의존적이고 자기애적이고 시선의식, 주의 끌기, 신체화 증상을 일으키는 거죠. 괜히 뭐 배가 아픈다든지, 뭐 사춘이 땅상은 배가 아픈다든지, 뭐 이렇게 신체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자아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신 건강은 이런 자아 경계의 성질과 기능에 영향을 받는데, 이런 자아 상태를 독립적으로 구분하는 선을 의미하죠. 그래서 자아 경계가 강해지거나 약해지면 자아 왕래 지장이 있어서 오염과 배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P에 의한 A의 오염은 P에 의한 A의 오염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P로부터 혼합이 되는데, 편견, 이것은 현실을 왜곡해서 지각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인을 믿지 마라, 뭐 이런 것이죠. 10대들에게 의존하지 마라, 맹신 가치관과 규범을 검토 시 수용하는 단계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에 의한 A의 오염은
어릴 적 체험과 감정의 혼란 상태, 불안, 공포, 망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모두가 나를 괴롭히고 있어. 아무도 나를 정당하게 대접해 주지를 않아. 누가 나를 친구로 삼고 싶어 할까? 뭐 이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의 이중 오염은 언행이 불이치한다든지 감정 억제가 감정 폭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베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베타는 한 자아 생태가 폐쇄돼서 그 전체 기능에서 배제되는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새 자아 상태의 심적 에너지 이동이 불가능하고 이런 균형적 삶의 영위에 걸림돌이 되고 정신 문제의 원인이 되고 대인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고그램인데요. 이고그램은 자아 구조 검사 또 그 개인의 성격 특성 파악 도구고 자아 에너지 양을 기호로 그래프화하고 이러한 불균형 성격을 분석하여 개선하는 도구죠. 그래서 직접 적극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 자아 교류 구조가 굉장히 고정화돼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직접 검사하고 자신의 자아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교류 분석인데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기술인데 그 내담자의 교류가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파악해서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분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상보 교류입니다. 그래서 동일 자아 상태나 보완적 자아 상태에서 자극과 반응을 주고받는 것이죠. 적절한 예상 반응 결과 평행적 자극과 반응. 그래서 두 개의 자아 상태가 서로 관여하고 있는 교류인데, 그래도 가장 무난한 이런 의사소통 방법이기도 하죠. 교차 분석은 교류가 교차하여 그 평행선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뭐 대화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든지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4개의 자아 상태가 관여하고 있는 교류죠. 자, 이면 교류는 암시 교류인데요. 이 두 가지 자아 상태가 동시에 활성화해서 메시지를 의장하는 복잡한 작용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자아 상태가 다른 사람의 두 자아 상태에서 보내는 교류, 즉 두 자아 상태가 서로 관련되어 네 가지 자아 상태가 상호작용하는 양상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보 교류입니다. 자, 두 개의 자아가 상호 관여하고 있는 교류죠. 발신자가 기대하는 대로 수신자가 응답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지금 몇 시죠? 그러면 7시 45분이만 이렇게 대답을 하면 돼요. 묻는 말에만 그대로 대화를 해주면 되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교차 교류죠. 3개 또는 4개의 자아 상태가 관여하고 있는 건데, 교차 교류는 이런 발신자가 기대하는 대로 응답해 오지 않고 예상 밖의 응답이 될 때 일어나는 교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끊어져서 발신자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 와이프가 저에게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 선생이 지금 몇 시죠? 그러면 아까처럼 몇 시라고만 대답을 하면 되는데 어떤 CP 입장에서 비판적인 그 어버이 입장에서 어린이 자에게 이야기하는 식입니다. 눈을 딱 깔면서 김 선생은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군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깐보듯이 이야기하는 대화 방법. 뭐 대화가 잘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대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면교류는 상대방이 하나 이상의 자아 상태를 향해서 이런 상부적 교류와 잠재적 교류의 양쪽이 동시에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면교류는 이 표면적으로 당연해 보이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나 그 주된 욕구나 의도는 어떤 그 주된 요구나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진위 같은 것이 이면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상보교류가 이루어져요. 지금 몇 시죠? 근데 이 이면에는 왜 이렇게 늦게 와? 좀 일찍 좀 들어오지. 이런 반성 좀 해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남편도 오후 11시 55분인데 아니면 새벽 1시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내가 집에 들어올 기분이 나야 말이지. 나한테 좀 잘해봐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서로 이것이 이제 이면교류에 해당이 된다. 자, 게임 분석인데요. 이 구체적인 게임의 종료 및 이런 만성 부정 감정 유형과 관련지어 분석을 하는데 내담자에게 이런 게임과 만성 부정 감정의 의미 및 유형을 이해시키고 이 교류 분석 과정에서 찾아낸 어떤 내담자의 암시적 교류가 어떻게 형성 유지되고 있는지를 내담자에게 이제 확신시켜 주는 것이죠. 내담자가 자주 사용하는 게임의 결말에 나오는 만성 부정 감정을 찾아내도록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서로 이기려고 하다 보면은 결말에는 모두 파산되는 거죠. 뭐 모두 다 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게임은 서로를 망칠 수 있으니까 그게 그러한 게임을 찾아서 그 게임의 결말에서 오는 이런 만성 부정 감정은 찾아내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게임은 자신의 각본을 정당화하며 기본적인 심리적 기하를 이제 충족시켜 줄 수 있죠. 자, 생활각본은 부모로부터 받은 초기의 메시지로 강력한 신념체계가 발달되고 숙명, 운명, 체험은 그냥 강박적인 드라마이기도 하고 성격 형성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각본은 문제행동과 관련된 각본을 찾아서 이에 정확한 정보와 활력을 불어넣어 재결단하도록 해서 이런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각본의 의미와 종류를 그 내담자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내담자에게 이런 문제행동과 관련된 각본을 확인시키고 이런 문제행동과 관련된 내담자가 어떤 문제행동을 했을 때는 그것이 그거에 관련된 각본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서 내담자에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행동과 관련된 내담자의 각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명시된 요령에 따라서 분석하도록 하는 것이죠. 부적인 각본은 뭐 뒤풀이되는 각본, 뭐 시지푸스 신화처럼 뒤풀이된다. 또 결코 안된다 각본, 원하는 것은 결코 얻을 수 없다. 그때까지 각본, 성취할 때까지 불행을 참고 기다려야 한다. 뭐 언제나 각본, 해오던 일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끝없이 고통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고요. 뭐 그 후 각본, 불운을 예상하고 주변 일을 완결한 뒤 나중에 즐기는 거. 그 다음에 무계획성 각본, 미래에 대해서 지레단연하고 점차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부적인 각본들을 우리가 찾아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생활각본은 사실은 굉장히 바꾸기가 좀 어렵다. 나이가 드시면서 아주 고정화돼서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정말 이런 생활각본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문제행동과 관련된 각본을 되게 되면은 이제 재결단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금지령에 따른 초기 결단을 재결단시키면 어떤 삶의 각본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초기 결단을 내린 이런 어린 장면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재결단한 각본을 확인시켜 주거나 재결단한 각본대로 살 수 있도록 그 상담자가 돕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참 이론적인 건 이런데 우리가 이 재결단해서 자신의 생활 각본을 이렇게 바꾸기까지는 본인이 정말 스스로 공부하고 깨닫고 이렇게 했을 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상담자에 의해서 이것이 바뀌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고 또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6주차 5기시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